네, 7월 31일 드디어 많은 우려와 걱정 그리고 기대 속에서 신작 RTS 게임인 스톰게이트가 얼리 액세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톰게이트의 얼리 액세스 출시 전 공개된 내용과 테스트 기간 플레이해보고 느꼈던 후기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톰게이트의 출시일입니다. 스톰게이트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유저분들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출시일과 관련해서 7월 31일은 뭐고 8월 14일은 뭐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킥스타터 후원과 얼리 액세스 팩을 구매한 유저들은 정식 오픈일보다 일주일 먼저인 7월 31일부터 사전 플레이가 가능하고 얼리 액세스 팩을 구매하지 않은 일반 유저들은 8월 14일부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 자체는 8월 14일부터 누구나 무료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얼리 액세스 팩을 구매한 유저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먼저 플레이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프리오픈 플레이는 다시는 없을 특전이기 때문에 오픈 전 얼리 액세스 팩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싱글 플레이나 협동전만 하시는 분들은 프리오픈 기간 동안 스트리밍 방송이나 8월 14일에 공개되는 무료 콘텐츠들을 즐겨본 후 구매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품 구매에 있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첫째, 얼리 액세스 상품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얼리 액세스의 경우 기존 상품을 구매한 후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여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기본 얼리 액세스 팩을 구매하고 플레이해봤더니 너무 재밌어서 디럭스나 얼티밋의 컨텐츠를 이용하고 싶다면 현재로서는 환불 후 상위 제품을 구매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스팀 정책상 2주 이내 2시간이 넘어가면 환불이 불가능한 제약 조건이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둘째, 싱글 시나리오 챕터 2와 3 골드 뱅가드, 치킨 서포터, 전장의 안개는 인게임 내 상점으로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얼리 액세스가 시작되면 영웅 구매는 가능하지만 위에 언급된 상품은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셋째, 싱글 캠페인 챕터 2와 3의 경우 얼리 액세스 출시를 해도 바로 즐길 수 없는 컨텐츠입니다. 서비스 오픈 직후에 챕터 1을 깨고 나서 바로 이 챕터 2와 3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현재로선 디럭스와 얼티메이트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추후에 컨텐츠가 공개되면 별도의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넷째, 킥스타터와 인디고와 같은 해외 후원 사이트를 통한 구매자도 구매 인증을 통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저도 연초에 킥스타터 후원을 했었는데 저와 같은 분들이 팩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카카오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스팀에서 원하는 더 높은 등급의 팩을 구매한 이력과 킥스타터, 인디고 후원을 한 증빙 내용을 개발사 메일을 통해 전달해주면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7월 31일 이전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사 이메일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톰게이트에서 무료로 무엇을 플레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스톰게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플레이어 간 대전인 PVP가 무료인 것은 물론 3개의 프롤로그 캠페인 미션이 무료로 제공되고 협동전에 사용되는 영웅은 레벨 5까지 무료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대2의 경우 커스텀 게임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디스코드를 통해 확인했고요. 3대3의 경우는 2025년에 공개될 예정인데 특이하게도 이 경우는 영웅을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1대1은 영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카카오 게임즈 관련입니다. 스톰게이트의 국내 퍼블리싱은 카카오 게임즈가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프로스트 자이언트에 약 240억 원의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전에 배틀그라운드처럼 한국 서버를 별도로 둬서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스팀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 유저들과 플레이 가능한 글로벌 단일 서버 형태로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퍼블리싱은 스팀과는 별개로 PC방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흔히 말해 PC방 전용 혜택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유저를 유치해서 PC방과 개발사 모두 윈윈하는 전략 말이죠. 그래서 얼리 액세스 팩을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PC방에서 협동전 영웅이나 시나리오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카카오 게임즈 측에서 프로리그도 운영한다고 하니 카카오 게임즈의 퍼블리싱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또한 카카오 게임즈의 투자 영웅인지는 몰라도 추후에 한국풍의 협동전 영웅이 나오는 것도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사전 예약 페이지를 개설했는데요. 지금 사전 예약을 하면 보라향이 패켓을 준다고 하니까 사전 예약도 한 번씩 눌러주자고요. 한국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그리고 개발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간담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지난 6월 20일 퍼블리셔 초청으로 간담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게임 시연과 Q&A가 메인 이벤트였는데 곧 출시될 얼리 액세스 버전이 아니라 마지막 클로즈 베타 테스트 버전으로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얼리 액세스 버전을 미리 체험해봤다면 클로즈 베타 버전과 비교하여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그래픽이나 사운드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개발자 Q&A 시간에는 CEO인 팀 모튼과 사업 담당 카라 라포지와의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이 많은 질의응답을 가졌지만 몇 가지만 간추려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그래픽은 게임의 첫인상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데 스톤게이트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배경에 비해 유닛이나 맵들이 너무 밝은 분위기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유저들은 그래픽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대다수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만화스러운 스타일은 우리가 의도한 부분입니다. 세계관에 비해 너무 밝다는 점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주장하고 싶은 점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좀 더 희망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1대1이나 협동전에서는 이러한 밝은 분위기의 느낌을 지울 순 없겠지만 캠페인 안에서의 스토리를 다루는 부분은 정말 어둡고 딥다크한 장면들도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기다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그래픽은 마지막 클로즈 베타 버전이 최종 버전인가? 그래픽과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픽과 사운드에 대한 로드맵을 알고 싶다. 얼리액세스 그래픽은 프리깃 버전의 그래픽과 분명히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사운드랑 그래픽 변경에 대해서는 게임 플레이에 대한 개발 이슈보다 우선순위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게임 플레이가 우선시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유닛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변경되면은 거기에 들어갔던 그래픽과 사운드에 들어갔던 노력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폴리싱을 다듬는 과정은 조금 뒤로 미루고 게임 플레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보여서 아쉬워하는 점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게임 플레이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2개월 정도 텀을 두고 계속해서 꾸준히 재량하고 다듬을 것입니다. 지금 로드맵을 보면 티어 3 유닛 공개가 굳이 페이지 1, 페이지 2로 나눈 이유가 궁금하다. 또한 티어 3 유닛이 계속해서 추가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일단 유저 피드백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티어 3 유닛을 한꺼번에 추가할 때 발생하는 밸런스 문제 때문에 각 팩션마다 한두 개씩의 유닛을 투입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졌구나 하면 다음 유닛을 투입해서 밸런스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유 때문에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밸런스에 따라서 유닛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번째, 팩션 추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지 묻고 싶다. 추가적인 팩션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프로덕션 감독님이 워크래프트3를 개발하던 분이다 보니 4개의 팩션에 더 익숙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진영 추가에 대해 강한 주장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은 항상 검토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클로즈 베타를 통해 스톤게이트를 해본 저의 느낌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게임 그래픽은 기대 이하였지만 게임 자체는 재밌다였습니다. 게임 밸런스나 외형적인 건 아직 테스트 중이니까 차치하고 다수의 유닛들이 얽히고 설켜 부딪히는 맛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퀵 메뉴냐 오토 부대 지정, 버디버팅의 편의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 개인적으로는 스타2보다 더 플레이하기 쉬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게임 그래픽이나 유닛 디자인은 아무리 똥게임저인 저조타도 실드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음 트레일러를 공개했을 때부터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 찰흙으로 만든 장난감과 같이 외형은 솔직히 많이 구리긴 합니다.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국내 대다수의 유저들 그리고 해외 일부 유저들도 그래픽에 관련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픽은 게임 첫인상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얼리액세스 오픈 첫날 동접자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CEO인 팀 모튼의 인터뷰 답변과 같이 아직 완성된 게임이 아니라 얼리액세스이고 그래픽 작업이 후순위 작업이라 나중에 분명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고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차분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네요. 스톤게이트가 RTS 장르의 중요한 분기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RTS 게임 시장의 크기가 좌우될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RTS 게이머들은 스톤게이트에 대한 실패를 바라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게임이 잘 만들어져서 흥행에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이 개발사는 쓴소리도 허투루 듣지 않고 피드백을 잘 받아서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톤게이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상 하단에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RTS 게임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